하고 합격자 모임 하는데 몇 분이나 오세요? 합격 안 하신 거야? 내가 지난번에 특강 들으신 분들 다 메일로 보냈는데 안 받았어? 받았어요? 응, 받았지. 또 내일 오시면 또 합격증 보내겠지? 몇 분이나 나오세요? 어? 교수님도 빼고 9분. 9? 그거 안 올란다. 응? 많이 와야지. 나 내일 술 먹으려면 차를 놓고 와야 돼요. 어? 차를 놓고 오면은 내가 기차만 2시간 반을 타야 돼. 대기 시간까지 하니까 이거 3시간 걸리대. 차 안 갖고 오니까. 또 가는 시간 또 3시간 걸릴 거 아니야. 집에까지 가면 8시간 걸려. 근데 안 와야 되겠다. 에? 많이 안 나와요? 에? 에? 오늘 안 가면 우수자 그러면. 여기 학원에서? 요 학원에 어디 뭐 깔고 잘 때 있어요? 아니면 누가 내일 나 밀양으로 데리러 오던가. 어? 집은 밀양이 아닌데 거기에 숙소가 있어, 숙소가. 이제 거기다 차 놔두고 집에 올라가다 여기 올 때는 거기서 이렇게 오는데, 아니면 대리비를 주던가. 어? 아니, 원장님이 주는 거야. 여기서 줘야지. 내일 오면 대리비 줘요? 차에 끌고 오면? 아니면 기차 타고 와? 하여튼 저 오늘 제 생각 잘 해보시고 끝나기 전에 이야기하세요. 자, 276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자, 여기만 국토부 장관 또는 누구? 시도지사야. 역시 주택 가격의 안정. 가격의 안정과 그리고 쭉 보고 두 번째, 지정 대상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랬네. 아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뭐가 차이나가 뭐 확인해 볼까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투기 과열하고 똑같은 점이 뭐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똑같아. 근데 여기는 가격이 나오지. 분양가는 가격이 어떻게 하거나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지. 저건 이름이 투기니까 뭐가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이해가 됐나요? 그런 차이야. 어차피 분양가하고 투기 과열은 서로 연결돼 있어. 연결. 자, 그럼 다시 투기 과열. 역시 그런 지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된다. 지정 절차는 쭉쭉쭉쭉 오른쪽까지 읽으시면 된다. 아까 절차 적은 거 똑같아. 대신에 6번에 가면 지정유지 재검토가 있나요?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검토 규정이 있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반기마다, 작년까지는 1년마다, 지금은 반기마다, 반기가 뭐야? 6개월마다 그렇게 되겠지. 반기마다 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자, 굵은 것이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재검토한 결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정의 유지는 반기마다에 누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안 해. 아까 지정은 시도지사 지정할 수는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검토하는 건 누구만? 국장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사항,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거기다는 별표하시고 요 기준은 다 알아야 돼. 투기과열지구는 다른 것보단 요게 가장 빈도가 높아. 출제 빈도가. 자, 1번 역시 직전월 소급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10대1을 초과한 경우 이렇게 해놨고,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택 공급이 뭐가 된다? 위축. 공급이 위축된 거야. 공급이 적어지니까 뭐가 일어나?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직전월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뭐 돼서 감소.
실적이 감소되니까 투기가 일어나. 그걸 증가로 내면 또 못 찾아. 숫자는 어떻게 30을 내왔는데 여기는 뭐가 감소가 돼야 돼. 감소가. 그 다음에 니은 사업계획 승인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못해서 감소. 승인이나 허가가 감소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3번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 및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것으로 기역 니은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뭐로 이하로. 작년에 이걸 초과로 내서 틀렸어. 평균 이하가 돼야 돼. 자, 6번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과 해제 역시 국토부 장관이 해. 그런데 동그라미 1번 과열지역과 위축지역 두 개로 구분한다. 지정 절차 똑같으니까 오른쪽 넘어가시고 6번 보면 지정유지 재검토 있나요? 여기가 신설이 돼서 원래는 투기과열지구만 지정유지 재검토 규정이 있다가 조정대상 지역도 요걸 그대로 다시 하나 추가해놨어. 역시 국토부 장관이 뭐마다 반기마다 똑같이 해놨어. 그 다음에 참고사항 지정 기준은 요거는 과열하고 유축이네 다 볼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아까 공통적인 것 과열에서 기억 요거는 안 읽고 들어가고.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주택의 전매 행위 등 전매 행위 제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이 주택에는 지위 포함 그래서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요걸 무슨 기간? 전매 제한 기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걸 전매하지 말라. 또 전매 알선하지도 말라. 그 대신에 뭐는 허용한다? 상속은 제외를 해놨어. 근데 우리 이제 중개업 하신 분들이 자꾸 틀리는 게 있어. 알선 누가 해? 중개업자가 알선하지. 자기는 했거든. 했으니까 했다 그러면 안 돼.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전매는 어디에서 적용하나요? 5군데가 적용돼. 5군데. 바로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2번 조정대상 지역. 3번 분양가 상한제. 3개 기본이야. 그런데 4번 공공택지, 외유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과 5번이 새로 신설이 됐어.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그런데 공공재건축은 왜 안 나오지?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제외되는 것도 공공재개발. 전매행위 제한도 공공이지. 재건축은 자기가 하는 거지. 소유자가. 소유자가 하니까 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쪽은. 재개발은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항상 재개발 줘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3, 4번. 3번, 4번이 뭐죠? 3번 분양가, 4번 공공택지. 여기다는 미리 적어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전매 쪽에서 부기 등기 한다 그러면 다른 주택은 안 돼. 요 2개만 돼. 요 2개만 부기 등기를 해야 돼. 자, 맨 밑에 전매 제한의 예외. 자, 예외니까 전매할 수 있는 경우인데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뭐가 동의가 있어야 돼. 요게 개정사항이야. 예전에 그냥 사업주체였어. 지금 사업주체를 하니까 또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누구로? 토지공사 동의로 바꿨어. 그래서 양괄호 1번에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는 한국토지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 8번이 전매 사유죠. 사유인데 사유만 있다고 전매되는 건 아니고 이 사유에 해당되면서 누구의 동의도? 한국토지공사 동의도 있어야 전매가 이루어져. 그래서 1번 세대원 그거 찾아봐요. 세대원이 자 둘째 줄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으로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특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 어디로 난데? 수도권. 수도권 이전은 제외돼. 수도권이 어디라고?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돼. 그 다음에 2번, 3번 다 배운 거고 쭉 보시면 돼. 6번 위 일에 3, 4, 5에 해당하는 주택. 자, 3, 4, 5 괄호 속에 써놨어. 뭐 분양가, 공공택지외, 공공재개발. 이쪽은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나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이때도 누구의 동의만 있으면, LH 동의만 있으면 전매가 돼. 1번, 2번 아니요. 1번, 2번 아니고 3, 4, 5야. 그 다음에 자 2번 우선 매입. 1에 3에 해당하는 주택은 뭐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를 할 때에는 한국토지공사가 그걸 우선 매입할 수 있다 해놔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전매하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동의받아? 토지공사 동의받아. 동의받았다가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만? 토지공사에만 팔아라는 이야기야. 토지공사가 그걸 우선 매입해.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 금액은 별표 3의 2와 같다 이렇게 써놨어.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 공부해도 몰라. 실무에 가서는 볼망정. 지금은 시험 문제 나왔더라도 보지 말라는 얘기야. 어차피 몰라 그는. 그 다음 3번에 전매미 제한기간. 전매의 제한기간에서 공통사항, 요거 공통사항이란 전매미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뭐한 날? 선정된 날부터 기산이야. 기산이 뭐야? 시작점. 그러니까 전매 제한기간이 언제요? 그러면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시작이 돼. 그 다음에 3번. 주택에 따른 아래 2부터 5번으로 돼 있죠, 그거. 6으로 고치세요, 6으로. 아래 2부터 6으로. 5가 아니라 6. 반달가로 6가지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때에는 어디 쪽으로? 가장 긴 걸로. 그럼 아까 분양가 상한제, 그럼 뭐하고 중복되어 있어? 투기과열, 이렇게 중복되잖아. 아까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 지구? 투기과열 지구 중 그랬잖아. 그럼 요거 지정하면 두 개가 중복될 거 아니야. 중복될 때는 뭔 걸로? 가장 긴 걸로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위축지역일 때는 반대로 뭐다? 가장 짧은 걸로 해. 나올 거야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자 반달가로 2번 내려가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 전매 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요건 꼭 기억해야 돼.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해놨네.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그러니까 거기는 끝까지로 되잖아. 까지니까 첫날은 무슨 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가 전매 제한 기간이야.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 몇 년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야. 투기과열지구는 여러분 다시 자꾸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이 있어? 지정기간? 없어. 지정기간은 없어. 전매 제한기간은 있지. 무슨 날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야. 근데 자꾸 숫자로 내면 틀리지 말라네. 숫자 없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몇 년간 지정한다 이런 거 없다는 얘기야. 지정기간이 없어. 또 전매 제한기간도 숫자가 아니라 무슨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야.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돼서 요 날까지다 그 뜻이야. 근데 그 입주자로 선정이 돼서 요 날까지가 5년을 초과하게 되면 몇 년으로? 이 뜻이야 요게. 5년이라는 숫자는 요 날부터 요 날까지가 5년을 넘게 되면
5년을 넘지 않게 몇 년까지? 5년까지로 한다. 그게 그 다음 지문이야. 그뒤 보면, 자,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얼마로? 5년으로. 이것 때문에 전매 제한이 5년이다. 그러지 말란 이야기야. 전매 제한 5년이 아니야. 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이 있어, 없어? 없고, 전매 제한기가 5년 아니야. 어느 날부터 어느 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야. 근데 그때가 얼마를 넘거든? 5년을 넘거든. 얼마까지만? 5년까지만 하겠다. 그 내용이야. 3번에 조정대상 지역의 과열지역. 여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야.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근데 여기는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해도 얼마로 한다? 3년을 해. 이 두 개는 꼭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투기과열하고 조정대상의 과열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 개념이 같아. 개념이 무슨 날부터 무슨 날까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야. 근데 투기 쪽은 5년을 넘어도 5년을 하고 과열지역은 3년을 넘으면 얼마로? 3년으로 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의 분양가 상한제는 그 박스 두 개를 다 외워야 돼. 그러면 틀린다 생각하면 되겠네. 어차피 여러분도 틀리고 다른 사람 다 틀려. 이거는 내면. 근데 아까 과열지역까지는 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라는 얘기야. 그 다음 공공택지 외쪽. 공공택지 외쪽에도 1번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은 5년으로 그래서 이건 5년이네. 어느 날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이야. 그럼 그 밑에 거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도 분양가 상한제와 같다. 그것도 외울 필요 없네. 그건 세 개만, 세 개. 어디? 투기과열, 과열지역, 전부 과열이야, 과열. 그리고, 자, 공공택지 외쪽에서 투기과열. 전부 뭐? 과열된 곳. 이해되셨나? 그러면 왜 기출문제는 맨날 투기과열지구만 내요? 그걸 알아야지. 전부 뭐가? 전부 투기하고 관련된 쪽에서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출제 비중도 투기과열 쪽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지. 그 다음 오른쪽에 4번. 전매 제한 위반 시 조치. 1번. 사업주체의 환매.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무엇을 취득해?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봐. 그럼 다시 취득했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런다? 환매라고 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할 단어가 매입비용이야. 시험에서 전매대금 맞아 틀려. 전매대금 아니야. 전매대금 피까지 붙여준 거잖아. 그걸 다 주진 않아. 원래 정해진 매입비용만 지급하면 돼. 그 다음에 처벌 규정은 3년 3천. 징역 또는 벌금 3년 3천.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서 처음으로 이런 규정이 들어와서 옛날에 그냥 3년 3천 이랬는데 워낙 금액이 커지니까 금액이 커지면 벌금 받을 생각하고 전매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제 규정을 둔 거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야 벌금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매해서 1억을 벌어. 그럼 어떻게 해? 하지. 하고 7천 벌고 3천 내면 되잖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익 받은 몇 배? 3배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전매가 돼 안 돼? 안 되도록 하자.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다음 5번. 부기 등기는 몇 번 주택만? 3번, 4번. 3번, 4번이 뭐라고?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외쪽 이거야. 외워야 돼. 이거는 가급적. 무조건 부기 등기가 나와. 지문 하나가. 그러면 그 지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맨 위에 거 부기 등기에 나오는데 시기가 나와. 시기. 그럼 부기 등기도 시기는 주택이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와 동시에. 아까 저당권 설정 제한도 주택은 뭐라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주자 자격을 제한해. 10년간,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해서 신고한다. 그럼 뭐 주겠다? 포상금 주겠다. 이런 제도도 있어. 그 다음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그럼 여기가 이제 입주권이야.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거죠. 주택으로. 그래서 1번 증서 지위 양도 양수 제한. 먼저 증서 지위 보세요. 박스 안에 A번 조합원 지위. 조합원 지위. 일명 딱지 그러지. 딱지. 이런 게 요 조합원 지위야.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증서.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겠죠. 청약 통장.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주택 상환사채. 네 번째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무슨 확인서 이런 거 나와. 그 다음에 공공사업으로 발행이 되는 뭐 지위나 확인서 이런 거 나와. 다 외우지 않아도 돼. 그런 지문만 들어가면 돼. 자, 다시 위에. 그런 증서 지위는, 자, 기억 뭐 하지 마라? 양도 양수를 금지한다. 근데 뭐는 하도 돼? 상속, 저당은 제외. 분양권에서는 저당은 안 되죠. 상속만. 여기는 저당도 돼. 니은, 양도 양수 알선도 금지한다. 디귿, 양도 양수 또는 알선 목적의 뭐도 광고 자체도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럼 양보로 2번 내려가서,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반해서, 국토부 장관 사업주체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을 취소, 어떻게 하라?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취소나면 할 수 있다. 여기만 하여야 한다. 그 밑에 써놨죠. 개정상 할 수 있다 해서 뭐로? 하여야 한다로. 그러니까 주택법은 그동안에 공부가 쉬웠어요. 취소나면 전부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요거 하나 또 알아놓으면 시험 문제 풀기도 좋겠죠. 취소 중에서 공급 질서 교란, 즉 입주권에서 취소 단어 나오면 뭐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지. 그 다음 오른쪽에 가서 주택의 환매. 환매는 산정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보통 줄여 산정한 금액 이렇게 나와. 산정한 금액. 그 금액을 한 줄 건너뛰면 지급한 경우,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매 그랬네. 아까 분양권 환매는 뭐를 취득했어? 지위를 취득했지. 지위를. 여기는 주택을 취득한다. 이게 차이점이야. 분양권은 지위로 봐. 분양권은. 내 입주권은 주택으로 본다 그래. 주택으로. 그래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 퇴거 명령.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매수가격 지급하거나 다음 사유가 생겨서 법원에다 공탁하면 기간 정해놓고 퇴거를 명할 수도 있다. 공탁한다는 건 지금 돈 줄 수 있어 없어? 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서. 그럴 때는 공탁하고 퇴거를 명한다. 4번 입주자 자격 제한 10년 제한하죠. 아까 전매 쪽에도 있었죠. 10년 제한, 요것도 10년 제한. 환매도 양쪽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구분할게. 분양권에도 환매가 있고 입주자 자격 제한이 있고 지금 입주권에도 뭐가 있어? 환매가 있고 입주자 자격 제한 두 군데가 똑같이 있어. 그 다음에 처벌 규정도 역시 3년 3천. 다만 예외도 똑같고. 그리고 반달가로 6번에다 별표. 요게 새로 신설. 선의의 매수인 뭐야? 그럼 선이니까 알아 몰라? 몰라. 알면 악이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양도 양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문 보면 국토부 장관 사업주체는 그 다음 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뭐하고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관련이 없음을 주택이나 취득한 매수인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시장 등으로부터 확인받아
소명할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까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걸 신설해서. 나머지 밑으로는 볼 필요 없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가면 제4절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를 말해요? 대수선한다, 증축한다, 이 뜻이죠. 아까 대수는 얼마 지나야 돼? 10년 경과. 증축은 15년 경과. 자, 이때요. 지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규정이 두 개가 있어. 조합을 설립할 때, 자, 조합 설립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결의 플러스 인가를 받아야 되지. 설립할 때는 결의서에다가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조합이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행위를 하려고 해. 이때는 뭐가 필요해? 동의와 허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하면 큰일 나.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 설립할 때는 뭐가 필요해? 결의서와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근데 리모델링 행위를 하는 거지. 행위할 때는 뭐가? 동의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 자, 여기 인가나 허가는 누구한테 받나요? 그렇지, 시장 등한테. 그러니까 조합이, 자, 리모델링 하려면 절차가 두 번이죠. 설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라. 설립할 때 뭐 받고, 인가 받고, 행위할 때는 다시 허가 받아라. 이 뜻이야. 자, 이때 결의서 한번 숫자만 적을게요. 3분의 2 이상, 과반수 3분의 2 이상. 요게 결의죠. 자, 동의는 그 3분의 2 자리에다가 75%, 과반수에다 50, 다시 75% 이상. 요렇게 숫자 외우셔야 돼. 아까 똑같잖아. 전체 리모델링, 동별 리모델링. 전체 얼마? 3분의 2, 동별 과반수. 그러면 이제 동의로 보내면 75, 50 이상. 이렇게. 그 딱 똑같이 맞추시면 돼. 그런데, 리모델링을 또 누가 할 수 있느냐? 입주자 등이 할 수가 있어. 입주자 등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가 있어. 이때는 전원동의야. 다시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동의서가 필요해, 리모델링은. 근데 조합은 요런 동의고 입주자 등이나 대표회의 갈 때는 전부동의야. 전부동의 플러스 뭐가? 허가 받아라.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나오면 요걸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조합, 우리가 리모델링 행위할 때 각 세대별로 어떻게 됐죠? 각 세대 전용 면적 얼마? 30% 이내에서 증축한다. 이렇게 보신 거 있나? 그 다음에 요거를 기존 세대수로는 몇 퍼센트? 15%. 이렇게 기억나시나? 그러면 요걸 이제 기존 세대 15%인데 수직 증축한다. 수직 증축으로 늘릴 때는 최대 몇 개층? 3개층까지. 그래서 이제 3개층도 15층 이상이냐, 14층 이하냐, 이렇게 되겠죠. 요게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 그 앞에서 배웠던 그거하고 여기가 섞여져서 리모델링이 한 문제짜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요 기본이니까. 자, 그러면 책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허가의 동의, 입주자 등의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이걸 사용자 등이라고 해.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그럼 역시 시장 등에 뭐가 필요하다? 허가가 필요하다. 2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의 동의 비율. 입주자나 사용자 등은 얼마의 동의? 전체 동의.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전체일 때 전체 75, 각동 50% 이상, 동 리모델링 하면 그 동 75. 오른쪽 입주자 대표의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되셨나요? 간단하게 해서. 그 다음에 허용행위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은 뭐별로 할 수 있어? 주택 단지 전체를 할 수도 있고 뭐별로? 동별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니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돼. 그리고 쭉 내려서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리모델링은 결의를 한 리모델링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인은 항상 뭐를 받아서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라. 앞에 반복이요. 4번에서 2번 동의 철회. 동의를 철회할 사람들은 허가 신청서 뭐 할 때까지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 철회할 수 있다. 3년 전에 시험 문제가 신청서 제출한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틀렸지. 철회는 언제 해야 돼? 그 다음에 리모델링 절차에서 시공자 선정. 그 시공자 선정 1번, 2번 꼭 읽으시면 돼. 시험에 나온 지문들은 그거고요.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권리변동 계획 수립 체크 한번 하시고 4번에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1번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대수선할 때 안전진단 해 안 해? 안 해. 대수선 안 해. 뭐라고 돼 있어? 증축할 때만 한다고 돼 있잖아. 증축.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항상 두 개야. 대수선, 증축. 그중에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거 뭐만 증축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야. 대수선할 때는 필요가 없어. 자, 그거까지 딱 끝내시면 되고 안전진단까지. 다음 장 넘겨보세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비구속 하위죠. 비구속 하위야. 그래서 역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뭐가 늘어나? 세대수가 늘어나는 증가형 리모델링에 한해서만 수립한다야. 그럼 여기서는 기본계획 수립해 안 해? 여기는 안 해. 세대수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에 뭐가 늘어날 때? 세대수가 늘어날 때만.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안 해. 요 세대수 늘어난다. 여기서부터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또 꼭 기억해야 돼.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만 필요해.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나면 뭐가 문제가 돼? 도시가 과밀화되지. 또 이주 수요가 집중되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야. 수립권자는 특광대양. 특광대.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누가 수립했나요? 특, 광, 시장, 군수까지 나와 있어요. 군수가. 그런데 지난번에 정비법 기본계획은 어떻게 됐죠? 군수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주택법의 기본계획은 특광, 누구? 대도 이렇게 된 거네. 요 차이야. 그러니까 기본계획 나오면 국토계획법이 가장 그대로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야. 하위에 가면 일단 누가 없다? 군수 없다. 요것만이라 생각하면 돼. 그 대신에 굳이 요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군수는 없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라는 거. 그럼 여기도 10년 단위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요거 다 똑같죠? 모든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 10년 단위 수립해서 5년마다 검토했지? 근데 요때는 10년 단위가 없잖아. 그냥 검토만 했지? 그런데 요 두 개는 단위도 몇 년?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어디다 반영해야 돼? 어디다? 자기 거 그래야지. 자기 거. 기억나시나? 자기 거 계획에 반영해. 쭉 내려오면 양과로 3번. 모든 공법상의 계획은 작성 기준 방법을 누가 정해줘? 국장이 정하죠. 그 다음에 3번
수립 절차. 자, 그러면 여기 봐. 수립 절차 그러면 절차에는 무조건 뭐가 필요해? 의견 정치. 양쪽 다 의견 정치 필요해. 의견 정치가. 그럼 이때 의견 정치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주민과 지방의회겠죠. 이거는 알겠죠? 어디서 출제되는 계획은 의견 정치를 물어봐. 그러면 주민 의견 듣는 건 며칠? 14일 이상 공람. 요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한다. 그런데 정비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정비법은 이거보다 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이해관계가 많다고 그랬지? 그래서 14일을 얼마로? 30일 이상 공람. 지방의 의견도 더블로 60일 안에 의견 제시. 요거 달라지죠? 그러니까 기본은 14, 30인데 정비법만 기간이 길어져. 그래서 14에 30. 자, 30은 그대로 60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계획 나오면 요거라도 꼭 머릿속에 넣어서 맞추셔야 돼. 어차피 내는 건 협의 심의는 문제 안 내. 요 의견 정치만 물어봐. 의견 정치만. 모든 비구 속에 기본 계획이 나오면 요 절차를 시험에 낸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 협의 심의 읽을 거 없고 양과로 3번. 근데 여기 특수한 사항이 나왔어. 원래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았지 지금까지. 근데 주택법은 대도시 시장이 만든 것은 누구 승인? 도지사 승인 받아라. 그게 하나 차이점이야. 자, 다음 장 넘기시고 오른쪽에 보칙이 나와. 보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문장 그대로 토지는 어떻게 하고? 임대로 하고 주택만 분양받겠다 그 말이야. 왜 그러면 땅값이 너무 비싸서 분양가격이 올라가. 아까 분양가격이 뭐하고 뭐 더해? 택지비 건축비죠? 그럼 택지비 땅이 너무 비싸니까 분양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하라? 임대로 빌려 쓰고 주택만 분양받겠다 하는 제도야. 어차피 한 번쯤은 나올 거야 이 지문이. 그래서 1번의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고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고 있다. 이 뜻이야. 그럼 우리는 주택 분양받은 자는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2번.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라?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는 40년 이내로 해.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여러 주택 공급 분양을 받아서 토지를 얼마 동안 40년간 임대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40년이면 적당하겠죠? 우리가 보통 최초로 준 마련하는 시기가 보통 얼마죠? 일반인들. 금수저 이런 것들 빼고.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은 30 넘어야 돼, 보통. 그죠? 30 넘으니 40년이 어떻게 돼? 70년이지? 그러면 우리도 수명이 길어졌잖아. 그래서 다시, 자, 얼마 연장? 40년을 또 계약갱신할 수 있게 해놨어. 그럼 죽을 때까지는 쓰겠죠? 그래서 그 제도야. 그러니까 토지는 빌려 쓰는데 원칙은 얼마? 40년 이내. 그때 소유자의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야. 주택 소유자 75% 이상의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다시 40년. 그래서 이 관계를 무슨 권으로 본다? 지상권 설정계약으로 봐. 배우셨지?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면 여러분이 거기다 건물 세우면 무슨 권? 지상권이지. 그것과 같은 걸로 봐. 근데 또 틀리거나 임대차 설정된 것으로 그렇게 돼버렸지? 임대차가 아니라 지상권이야. 자, 임대차 계약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하라. 그 다음에 2번 상속받았다, 양수받았다, 그 계약 그대로 승계한다. 그 다음에 임대료, 토지 임대료는 조성원가나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렇게 비싸게 저렴하게 땅값은 좀 임대료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하자 그 말이야. 그래서 임대료 원칙은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뭘로? 보증금 전환으로 할 수도 있다. 우리 상식으로 배운 것들이고 다음 장에 토지 임대료의 결정 등 다음 월별 토지 임대료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몇 개월로?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동그라미 1번, 2번 뭐 보실 건 없어. 그 다음에 증액 청구 불가. 토지 소유자는 2번 기준에 따라 임대료가 체결이 되면, 즉 임대료 약정이 체결되면 2년 지나기 전에는 자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어디법? 주민법과 똑같은 원리로 해놨어요, 이것도. 그리고 쭉 내려오면 자 5번 임대차 관계. 임대차 관계는 누구 간의 계약이 우선한다?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이다. 적용 법률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그럼 왜 이 법이 먼저냐? 그럼 우리는 특별법이고, 또 민법보다는 무슨 법이 특별법? 집합건물법. 가장 나중에 민법 순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뭐 하려고 한다? 양도. 근데 이 양도도 아무한테나 못하고 누구한테? 토지공사에게만. 토지공사. 그거 주문하고 3번까지 쭉 한번 읽으세요. 자, 오른쪽 분양주택 재건축도 가능하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집합건물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 소유자들이 누구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때 재건축할 수도 있고, 그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간주한다. 즉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본다. 마지막 4번 일반주택 전환도 가능하다. 3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되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그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니다 그 말은 뭐야? 일반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직은 시험에서 여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자꾸 나오니까 이런 것도 대책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택법은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주에 이제 건축법 마지막 들어가는데, 건축법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두 문제에 맞기 위한 과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안 할 거고, 출제가 많이 되는 비중이 높은 거 그런 쪽으로 정리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건축법 마치고 7월 둘째 주에 가서 이제 공법은 그때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해설이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는 해주겠지만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푸시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론에다 1시간 한 줄을 더 늘린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